8월 초 시즌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이 시기에도 여전히 많은 훌륭한 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 해 동안 많이 실험해 본 7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순무인데 가을에 특히 뛰어납니다. 해충도 적고 꽃대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기간도 깁니다. 시금치는 이맘때 정말 잘 되는 채소이고 사실 8월이 시금치를 파종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루꼴라, 그러니까 야생종이 아니라 샐러드용 루꼴라를 말합니다. 저는 사실 야생 루꼴라는 9월에 파종하지만 샐러드용 루꼴라, 즉 루꼴라나 아루굴라는 8월 초는 물론 8월 내내 파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퍼플 스프라우팅 브로콜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보통 6월이나 7월에 씨를 뿌리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8월 초에 씨를 뿌려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엔다이브, 지금이 엔다이브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을에 정말 잘 자라거든요. 심지어 상추보다도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잎에 약간의 쓴맛이 있어도 괜찮다면 엔다이브는 가을에 진정한 스타입니다. 중국 배추입니다. 중국 배추는 연중 내내 심을 수는 있지만 아주 이른 8월에 심으면 정말 잘 돼서 10월이면 속이 잘 찬 포기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드입니다. 지금 콜라드를 심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밖을 보면 작년 8월에 심어서 지금까지도 수확하고 있는 콜라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용도의 채소입니다. 저는 각각 몇 개씩만 심을 건데 무엇보다 파종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트레이에 구멍을 좀 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를 제 자신만의 배합으로 만든 상토로 꽉 채워서 단단하게 눌러줬습니다. 여기는 50%, 지렁이 분변토 50%는 그로움만의 배합토입니다. 그로움 전용 배합토가 제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느낀 제품입니다. 그 배합토에도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지만 제가 만든 배합을 추가하면 훨씬 더 좋아지고 비옥함도 더해집니다. 이 도구를 우리는 파종 구멍 내는 도구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상토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젖으면 제대로 되지 않고 씨앗을 다룰 때 손에 물이 묻기도 합니다. 충분히 촉촉해서 제가 씨앗을 넣을 동안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순무가 있습니다. 도쿄 크로스는 교배종인데 제가 키워본 결과 예전 품종들보다 훨씬 더 일정하고 믿을만하며 실제로 더 맛있었습니다. 비록 일본에서 꽤 오래전에 개발된 품종이지만요. 그리고 저는 한 셀에 여러 알씩 파종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각 셀마다 대략 4개의 씨앗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3개나 4개가 적당합니다. 사실 5개도 괜찮아요. 아시다시피 이건 발화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가끔 싹이 트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구입한 씨앗의 발화율로 80% 정도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금치도 한 셀에 여러 알씩 파종하지만 씨앗은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시금피는 대체로 고르게 잘 올라오고 큰 잎을 따먹기에는 한 포기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였어요.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씨를 뿌리기는 쉽지 않죠. 저는 2개를 심으려고 해요. 각 한마다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씨앗 봉지들 중 나머지는 나중에 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손에 땀이 좀 묻었을 수도 있어서 씨앗을 다시 봉지에 넣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루꼴라가 있어요. 이 씨앗들은 Premier Seeds for Direct와 함께한 제 라인업에서 나온 씨앗들이에요. 이 씨앗들은 제가 여러 해 동안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 품종들이에요. 그리고 다중파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요. 만약 큰 잎 몇 장만 원한다면 2개 이상은 심지 않을 거예요. 작은 잎을 원하면 3개까지 심을 수 있어요. 저는 2-3개 정도 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게요.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심는다는 건 모든 씨앗을 같은 작은 구멍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따로 간격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서로를 밀어내게 돼요. 이 방법은 적은 공간과 적은 상토로 많은 씨앗을 키울 수 있는 정말 멋지고 기적 같은 방법이에요.
이건 내년 봄에 수확할 브로콜리예요. 그래서 씨앗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저 봉지 안에 있는 게 전부거든요. F1 교배종 씨앗 중에는 꽤 비싼 것도 있어요. 이미 다 꺼냈으니까 여기서 전부 뿌릴 거예요. 젠장 이전 거에 넣네. 이거 재밌어지겠네요. 브로콜리와 루꼴라를 같이 먹게 되겠네요. 그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다이브로 넘어갑니다. 제가 파종하기 좋아하는 엔다이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롤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건 잎이 더 넓고 크며 아마 곱슬 엔다이브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집에서 채종한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들은 조금 큰일하지 않아요. 많은 상업용 씨앗들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한 구멍에 2개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씨앗들 중에서 저는 여기 셀마다 식물 하나만 원하거든요. 만약 모두 싹이 트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뽑아내면 돼요. 또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땐 강한 것만 남기고 약한 것은 솎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완론입니다. 이것이 곱스 엔다이브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동안 이런 것들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정말로 완론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구멍들의 깊이는 약 4mm입니다. 씨앗을 심는다고들 자주 말하죠. 씨앗의 너비만큼 깊게 심으라고 하죠.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많은 씨앗들이 아주 얇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씨앗을 같은 깊이로 심고 있어요. 씨앗이 다르더라도요. 그래서요. 이건 작년에 심었던 중국 배추인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올해는 어떻게 자라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셀마다 씨앗 2개씩 놓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걸 모종판에 심어서 옮겨 심곤 했는데 잠시 후에 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많은 브라시카 씨앗들은 아시다시피 이건 브라시카인데 꽤 커서 파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 킹시즈에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유키. 이것도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유키는 제가 올해 재배한 품종이니까요. 이게 퀘스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유키는 오히려 약간 더 작아요. 그래서 이 중국 배추들의 특징은 정말 단단한 속을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예요. 가을 중순부터 늦가을까지 아삭한 잎이 반가운 이유는 그때쯤이면 상추가 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샐러드 봉지에 작은 중국 배추잎 몇 장을 넣어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드가 있습니다. 콜라드는 작년까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씨앗 2개 더 넣을게요. 이것도 배추가 채소예요. 그리고 이 식물이 낮게 자라는 점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낮다는 건 겨울에 비둘기들로부터 쉽게 덮어서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여기서 우리가 겪는 문제거든요. 케일을 키운다면 잎의 형태로 볼 때 아마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친척일 텐데 겨울이 되면 식물이 꽤 키가 커져서 쉽게 덮을 수가 없어요. 작년 겨울에도 이 식물은 거의 계속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콜라드의 아름답고 연한 잎 몇 장만을 수확하곤 했고 그 식물들은 지금도 밖에서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살짝 덮어줄게요. 이 시점에서는 씨앗을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좀 주고 물 주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물을 주는 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식물에 물 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뭐 배울 게 있냐고요? 사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씨앗들이 제가 라벨을 안 붙여놔서 어느 쪽이 어느 건지 기억해야 해요. 목소리가 잠기네요. 씨앗이 표면 가까이에 있고 이 흙이 꽤 건조하다면 한 번에 물을 많이 주면 씨앗이 떠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아직 완전히 젖진 않았지만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물을 줄 때 생기는 아이러니 중 하나죠. 마른 재료나 마른 흙, 마른 상토는 이미 촉촉한 흙이나 상토만큼 처음에는 물을 잘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흙을 적신 뒤 2번 더 물을 줄 거예요. 좀 더 철저하게 또는 더 오래 지속되는 물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 전에 이 트레이의 무게를 기록해뒀어요. 이게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죠. 사실 이게 완전히 촉촉할 때만큼 무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촉촉해진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트레이를 완전히 촉촉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름철 이 시기에는 하루에 1번, 정말 햇볕이 강하면 2번까지도 물을 줄 거예요. 우리 기후에서는 보통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고 무거울 정도로 물이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트레이에 직접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엔다이브처럼 이미 옮겨 심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스캐롤 엔다이브 디바인데 속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4일 전에 파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있었던 샘이 그것들을 옮겨 심었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만 90개의 엔다이브 모종을 옮겨 심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촘촘하게 씨를 뿌렸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집에서 받아둔 씨앗의 놀라운 생명력 덕분에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솎아내기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몇 개의 모종만 살짝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주면 되고 2단계에서는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만 찾으면 되겠네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꽤 깊은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그게 좀 어렵네요.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밀어 넣고 싶어요. 줄기가 묻히고 잎이 표면에 오도록요. 이 트레이에서 나온 모종들은 아주 고르게 자랐어요. 이것이 속과 옮겨 심기의 장점인데 발화가 잘 안 된 것은 여기서 말하자면 그냥 사라지게 되죠. 모듈 트레이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결국 모든 식물이 동시에 이식할 준비가 된 아주 꽉 찬 모듈 트레이를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 2주 반 후가 될 거예요. 지금은 8월 초라 날씨가 매우 덥고 파종하는 브라시카 종류 씨앗들은 대부분 빠르게 자랍니다. 가장 느린 건 아마 시금치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 트레이에 파종하면 8월 15일에서 20일쯤 옮겨 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작물들은 사실 작년 8월 중순에 파종했고 9월 중순에 내주된 모종으로 여기 심었어요. 그때는 프렌치 빈 사이에 심었는데 프렌치 빈은 아직도 수확 중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급격히 자라지 않았지만 10월쯤 되니까 갑자기 잘 자라기 시작했고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에 그냥 얹어 놓은 망이 있어요. 아마 이 망이 벼룩 밑벌레를 막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식물들이 꽤 튼튼해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잎을 보면 벼룩 밑벌레가 낸 피해가 가장자리 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망에 닿는 곳인데 벼룩 밑벌레가 망을 통해서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잎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잎은 줄기가 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리할 때는 무엇보다도 계절 때문이고 토양에 물이 부족해서 가운데 부분을 잘라낼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만큼 싱싱하거나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식물이 얼마나 다년생화됐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꽤 양배추처럼 속이 차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수확해 왔어요. 바깥쪽 잎부터 떼어내는 식으로요. 이 잎들은 6일 전에 따서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자란 거예요. 그리고 저 잎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잎이 더 연하고 맛있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한두 장만 더 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추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겉잎을 떼어내면 되죠. 심이 조금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장이 느려질 수 있어요. 심이 생기는 걸 늦출 수 있죠. 말하자면 상추를 청소년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파종으로 아주 맛있는 녹색 잎을 10개월 동안 계속 수확했어요. 겨울과 이른 봄, 신선한 녹색 잎이 별로 없는 시기에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콜라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짧은 소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서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까지도 텃밭과 정원을 최대한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공간이 그냥 버려지는 공간이라면 정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제 책들, 예를 들어 No Dig Skills Book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원 가꾸기에 관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들에서는 이런 주제들과 연속 파종, 연속 심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8월 말부터 9월, 10월이 되면 우리의 텃밭이 점점 비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심을 식물을 준비해두면 작년 9월 프렌치빈 사이에 콜라드를 심었을 때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해보세요.